안녕하세요. 하루가 끝나면 분명히 피곤해서 바로 눕지만 이상하게도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많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머리가 무겁고 커피 한 잔으로 간신히 정신을 붙잡은 채 하루를 버티는 그런 날들. 내가 어제 분명히 7시간이나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피로의 원인을 수면 시간 부족에서 찾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수면의 질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몇 시간 잤느냐보다 그 시간 동안 내 몸과 뇌가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뇌의 기억을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수면 부채를 지고 살아갑니다.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자더라도 회복되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죠. 스마트폰의 푸른 불빛, 늦은 야식, 불규칙한 생활 리듬이 우리의 생체 시계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붙잡는 습관은 뇌에게 아직 낮이야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눈을 감고 있어도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겉보기엔 자고 있지만 뇌는 여전히 깨어있고 몸은 휴식 대신 긴장을 유지하죠. 이 상태가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결국 나는 분명히 자는데도 늘 피곤하다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수면은 단순히 에너지를 충전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루의 피로를 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회복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늦게 자도 괜찮겠지? 내일 조금 더 자면 되겠지라는 안일함에 조금씩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는 충분히 자도 피곤한지, 그리고 수면의 질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루의 피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얼마나 오래 자느냐보다 얼마나 깊이 쉬느냐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 잠의 양이 아닌 잠의 질을 회복하는 법,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면의 질이 무너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저 늦게 자서가 아니라 몸과 뇌의 리듬 전체가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이 리듬은 우리 몸 속시계, 즉 생체 리듬이라고 부르는 체내 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생체 리듬은 햇빛, 온도, 식사 시간, 활동 패턴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조정되는데, 이 리듬이 어긋나면 뇌는 낮과 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몸은 휴식을 준비하지 못한 채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면 눈에 들어오는 푸른빛이 뇌의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잠들 준비를 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억제되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결국 얕은 잠만 반복하며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얕은 수면은 몸의 회복을 방해할 뿐 아니라 다음날의 에너지 대사와 집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면 피로가 그대로 누적되죠. 심지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아침에도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하루 종일 예민하고 쉽게 지치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또 다른 원인은 수면 환경입니다. 우리의 잠은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방 안의 조명, 소음, 온도, 심지어 이불의 질감까지도 수면의 깊이를 바꿉니다. 너무 더운 방에서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 뇌가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 차가운 환경에서는 몸이 미세한 긴장을 유지합니다. 그 결과 숙면을 취해도 피로가 남게 되죠. 특히 여름철에는 냉방을 세게 틀고 잠드는 습관이 많은데, 이때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하루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사람은 몸이 이 시간엔 자야 한다는 신호를 기억해 자연스럽게 잠듭니다. 하지만 자는 시간이 매번 달라지면 몸은 언제 잠들어야 하는지 혼란을 느끼죠. 그 결과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길어지고 깊은 수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매번 뒤틀립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정신적 긴장입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일과 걱정으로 가득하다면 뇌는 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뇌파가 안정되지 않아 깊은 수면 단계인 델타파 영역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꿈을 많이 꾸거나 자주 깨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뇌가 잠은 불안한 시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수면의 질을 망가뜨리는 것은 시간 부족이 아니라 리듬의 혼란과 환경의 방해입니다. 잠은 억지로 자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이제 쉴 시간이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유지될 때 비로소 수면이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는 것은 단순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조명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조절해 뇌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또한 잠들기 직전에 대화나 뉴스 시청, 업무 이메일 확인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 뇌와 몸이 이제 쉬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몸이 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준비의 시간, 바로 그 여유가 다음날의 에너지를 결정짓습니다. 수면의 질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패턴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하루 24시간 주기로 체온이 오르고 내리고 호르몬이 분비되고 억제되며 깨어있을 때와 쉴 때의 생체 기능이 정교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은 이 리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야근, 밤샘 공부, 늦은 야식, 끝나지 않는 SNS, 모두가 우리의 뇌에게 아직은 낮이다라고 속삭이는 자극들입니다. 우리 몸은 이 자극들을 단순히 습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리학적으로도 뇌의 시상하부는 이 신호를 해석해 멜라토닌, 코르티솔, 인슐린 같은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밤늦게 불빛을 많이 보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줄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오릅니다. 이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몸은 쉬고 싶어도 뇌는 긴장 상태로 남아있죠. 결국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얕은 수면과 각성이 반복되는 비정상적인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신호 체계를 되돌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일정한 취침과 기상시간 유지입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은 스스로 그 시간을 휴식의 리듬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멜라토닌 분비 시점이 일정해지고 수면 단계의 깊이와 회복 속도도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몸의 온도입니다. 우리의 체온은 수면 리듬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잠이 들기 전 체온이 서서히 떨어질 때 뇌는 그 신호를 이제 실시간으로 인식합니다. 따뜻한 샤워나 족욕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몸을 잠시 따뜻하게 데워주면 이후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깊은 잠에 쉽게 진입하게 됩니다. 조명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집안의 밝은 형광등은 우리의 생체 시계를 교란시키죠. 밤에는 조명을 가능한 한 따뜻한 색으로 낮추고 빛의 방향도 천장보다는 간접 조명 형태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빛이 줄어드는 환경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긴장을 푸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기 직전까지도 업무, 가족, 인간관계 등 다양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잠자리에 들면 뇌는 여전히 활동 중인 상태로 남게 됩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는 뇌의 파동이 서서히 느려지며 알파파에서 세타파, 그리고 델타파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숙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30분 전에는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짧은 명상을 하거나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를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뇌에게 이제 모든 걸 내려놓아도 된다는 신호를 줍니다. 실제로 명상이나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은 수면의 질과 다음날의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수면을 개선하기 위해 신체적 환경만 바꾸는 것은 반쪽짜리 해결책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누운 사람은 깊은 잠에 들 수 없습니다. 잠은 의무가 아니라 신뢰의 과정입니다. 몸과 마음이 스스로를 믿고 완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숙면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을 낮추는 대표적인 행동을 정리해봅시다. 잠들기 전 카페인 섭취, 늦은 운동, 잦은 야식, 과도한 음주, 이 모든 것은 수면의 회복 단계를 방해합니다. 특히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카페인의 반감기가 6시간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밤 10시에 자더라도 오후 4시에 마신 커피가 아직 몸속에서 각성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수면의 질은 선택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컨디션을 결정하고 오늘의 긴장이 내일의 피로를 만듭니다. 수면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삶의 회복력을 되찾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느끼는 피로는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얼마나 깊고 안정적이었는가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피로의 근원을 이해하게 됩니다. 수면 중에는 낮 동안의 기억이 정리되고 세포가 복구되며 면역체계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뇌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걸러내고 감정의 균형을 되찾으며 다음 하루를 준비하죠.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은 쉬지 못한 채 피로만 쌓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잘 자는 법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노력의 대상이 아니라 리듬의 회복입니다. 스스로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을 단순화할 때
비로소 수면은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고된 몸과 마음을 달래며 잠들기 전 잠시 불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보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뇌를 진정시키고 당신의 내일을 더 맑고 가벼운 하루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가장 인간적인 과정입니다. 좋은 수면은 좋은 하루를 만들고 좋은 하루는 결국 더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밤은 잠을 자야 하니까 자는 밤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밤으로 바꿔보세요. 당신의 뇌와 세포 그리고 감정에 그 선택을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오늘 밤 당신이 조금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회복이 바로 내일의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